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쌀쌀하죠? 자, 오늘은 386페이지죠? 예.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죠?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죠, 그죠? 예. 이때 사업 시행 계획은 자, 공람 얼마 이상? 4 이상. 그죠? 예. 반영 여부 통보. 얼마 이내? 60일이요. 60일. 자, 이때에 인가권자도, 인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장, 군수 등이죠. 예. 등. 자, 그리고 얘는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그랬죠? 예, 그런 다음에 인가받고 난 다음에 뭐 할 때도 자, 변경 시에도 또 중지할 때에도 그리고 폐지 시에도 다 인가를 받는다 그랬죠? 하지만 변경이지만 경미한 사항이죠? 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냐고 신고한다. 이 내용은 뭐 차차 몇 개 외울 겁니다. 뭐 지금 뭐 얘기해봤자 외우는 거니까 천천히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가받기 전 동의 절차에 따라 동의 절차. 조합할 때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게 곧 과반수 찬성이죠, 그죠? 예.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때는 4분의 3, 2분의 1. 전액개발자가 한다. 그러면 과반수 2분의 1. 그겠죠? 자,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땐 바로 착수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는 착수하기 전에 또 일정 부분의 절차가 있다. 그죠? 왜? 분양할 사람들을 신청받아서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분양할 때 하라고 분양 공고한다. 그죠? 분양 공고한다. 자, 공고 언제 하느냐? 바로 전 단계 요거죠. 그죠? 예.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얼마 내에? 120일 내에. 자, 분양 신청하라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 한다고요? 통지합니다. 통지하죠? 네. 이렇게 통지하고 난 다음에 자, 한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분양 공고예요. 그죠? 분양 공고니까. 예.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일간신문에 공고했느냐 안 했는지를 그죠? 잘 몰라요. 했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은 분양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여기 통지한 날로부터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 고시하고 난 다음에 120일이면은 약 4개월이죠, 그죠? 4개월 약. 그러면 그 4개월 사이에 그 중간에 만약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은 그 계약일로부터 120일 좀 더 늘어나죠, 그죠? 예. 그 계약일로부터 120일입니다. 그거 가로 안에 있어요, 가로 안. 자, 그런 다음에 분양 신청합니다. 신청하죠? 신청.
정비법은 특히 절차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다음 중 정비사업 절차가 옳은 것. 그러니까 박스 안에 4개, 5개 넣어놓고 막 섞어 놓습니다. 뭐 기억,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 강의를 해야 또 그래 공부해야 절차는 무조건 내용 불문하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절차 꼭 해주시고요. 특히 정비법은 그래요.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 30에서 60일이고 연장 얼마? 20일이야. 30일이 아닙니다. 자, 얘가 바로 뭐죠?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신청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제 며칠이 딱 나오겠죠, 그죠? 50일 딱 나올 겁니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최대 80일이죠, 그죠? 80일.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 책을 보시면은 1번 됐고, 오른쪽 페이지 2번 보시면 나오죠, 그죠? 통지한 날로부터 30에서 60.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다. 쌍걸 2번.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하죠, 그죠? 이거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쌍거리면 그 밑에 박스 보니까 자, 마지막 줄에 우편의 방법. 내가 몸이 좀 아파요. 네? 거동이 불편해요.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편의 방법 가능한데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예. 우체국 그 찍은 도장 있죠? 날짜 그걸로 주로 확인하겠죠. 그래서 발신주의라는 것, 도달주의가 아닙니다. 자, 넘깁니다. 3번에 자 보시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른 재분양 다시 한번 한단 말이죠. 자, 대학에서 학생 뽑아놓고 나니까 미달됐어요, 미달. 다시 뽑죠, 그죠? 예. 똑같은 결론입니다. 분양 공고해서 신청 받았는데 한 번을 진짜 딱 받으면 원래 끝이에요. 왜? 신청 받아서 요 신청 기간 안에 마지막 날 딱 만료가 돼버리면 몇 명이 신청했구나. 그 만료를 기점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정 모르면 분양계획인데 분양계획보다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분양계획은 지금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계획이지만 그게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하기 전 옛날 재개발이다. 재개발 시절에 옛날 거 다 크게 모든 내용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분양계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양계획보다 더 확장된 넓은 개념이에요. 분양 전후. 하지만 정 모르면 그냥 아파트 분양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립하는 것 중에서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분양계획이니까 분양설계입니다. 그렇죠? 분양설계. 개발법상 환지계획이니까 환지설계를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분양설계는 언제 수립하느냐? 자, 신청계 끝나가지고 몇 명이 신청했는가 그걸 알아야지만 수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양신청기간 이거요 만료일이요.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을 다 받아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미분양된 게 있다면은 일반 분양시키도 합니다.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조합원은 분양 받아서 빈집 생기면은 무조건 100%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은 모든 사업 다 가능합니다. 중앙예산 사업, 환자, 수용 관리. 그렇죠? 재개발도 관리. 환지니까.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그죠? 중앙경제선 사업 달동네 딱 정리하고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 모든 방법 다 가능합니다. 가령 재개발이다. 내가 토지에 있었습니다. 토지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자, 아파트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다 따져보니까 한 2억 정도 돼. 가령. 새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받는 게 30평형대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2평형. 분양가가 5억이에요. 자, 내가 2억, 감정가 2억인데, 그거를 분양받아서 3억을 받아가지고 받을까? 자, 배보다 뭐가 더 커? 배보다 큰 거야. 가령, 나 그냥 신청 안 할래. 그냥 2억 그냥 보상해줘. 그래서 일시금으로 보상해줘. 이것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손실자는 빼버려 그냥. 아, 보상금. 개발법은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다 청산금인데 정비법은 이렇게 통째로 그냥 보상금 줘놓은 청산금이란 그러고 그냥 손실보상 그러고. 자, 청산금은 이때 차액일 때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토지 건축물 내가 감정가가 4억이야. 얼마? 4억. 아파트가 30평형대인데 5억이야. 그러면 신청해서 1억을 더 내면 돼. 그럼 나중에 1억 내라고 징수합니다. 그때 1억은 청산금이에요. 감정가가 내가 6억이야. 그럼 아파트 신청해서 분양받아서 그때는 1억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청산금이에요. 차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은 청산금으로 부르고 신청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손실보상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보상금 받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 자 2억이라고 있는 돈 가진 자는 5억이라는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청 받아가지고 보니까 신청 받아서 보니까 2억 5천 1억 후반 사람들이 신청은 다 안 한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세대수를 늘리자. 지금 1000세대인데 1200으로 늘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늘리는 200세대는 20평대로 하자. 23, 4평 되잖아요. 그죠? 18.15평짜리 그걸 하자. 얼마인데 3억을 하자. 3억. 예를 들어 3억이다. 그러면은 2억이나 2억 5천이나 1억 8천이나 이런 분들이 3억 정도라면은 분명히 또 분양 신청할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분양이에요. 재분양. 한 번 더 기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신청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으면 말른 것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사람들 과거에 또 그 외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3번에 재분양. 자, 쌍가로 1번에 뭐냐? 이게 다시 한번 공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자, 보세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조금 전에 아시겠죠? 예. 세대수가 1000에서 1200으로 30평형대가 20평형대로 이렇게 분양 공고 등 절차를 다시 할 수 있다. 재분양 공고. 자, 2번 나오죠? 1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했다가 철회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런데 4번 발표하세요. 여기가 투기 가열주가 아닙니다. 안에서는 다시 한번 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투기 가열주 안에서는 한 번으로 끝. 한번 끝. 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투기 가열주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두 번째 줄 거예요. 분양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신청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했다면은
투기가일주 안에서는 더 이상 한 번으로 끝. 얼마 이내까지만? 5년 이내까지만. 아시겠죠?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선정되었다면 그때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 한 번도 끝. 끝난 겁니다. 단 세 가지만 빼놓고 하필 투기가일주 안에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분양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는 순간 이제 5년 동안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았어. 네? 그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그 5년 사이에 아시겠죠? 내가 상속받았다면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조합원의 지위가 나한테 넘은 거잖아요. 나 그거 받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봐봐요. 처음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자식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죠? 봐봐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봐봐요. 상속받는 상속인은 지금 처음이잖아.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내가 하필이면 상속받은 사람들, 상속이면 또 결혼을 하필 그때 결혼했네. 결혼한 사람들 집이 없는 거야. 결혼한 사람들. 이혼, 하필 어떻게 이혼해가지고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받은 것이 그거야. 그러면 그들에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했지만 두 번째 이 사이에도 그래 너 줄게. 그러니까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재분양 입장이지만은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은 재분양이 아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분양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제자 안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이제 방금 위의 내용처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등이 총 4명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 하나 봐요. 첫 번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했다가 철회한 자. 세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아까 투기가일주 안에서 선정, 즉 분양 대상자 선정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 아시겠죠? 예. 3번 그 얘기예요. 예. 재분양 신청할 수 없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아예 제외된 자.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 감정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 뭐 어디 5억을 그죠? 너는 강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발법에 얘기했듯이 환지했을 때 직권으로 제외하는 것 그겁니다. 하여튼 일시금으로 돈 준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자들이 보기보다 많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5억일지라도 내가 감정가가 10억이든 5억이든 나 그냥 분양 안 받아 그냥 일시금 주고 난 편하게 살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받는 건 아닙니다. 집이 또 있는데 하면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자들에게 위에 보세요. 이제 위에 쌍글 1번 사업 시행령은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수해요. 착수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 말 그대로 요 과정 한 번 더 거치는 것 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바로 고시하면 바로 그냥 공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착수하기 때문에 요 고시일 다음 날부터 공사를 하고 돈 받을 자하고는 그자하고 협의해요. 언제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합니다. 숫자 90일 내에 밑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뭐든지 그래요. 손실 보상이든 우리가 개발법상 수용 사용이든
줄 자는 적게 주려고 그러고 받을 자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협상할 때는요, 협의가 돼, 안 돼? 거의 100%안 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사용시에는 안 되니까 두 번째, 다시 한번 하자. 재결 신청. 사업 시행 기간 내. 여기도 나와요. 수용사용은. 얘는 수용사용, 즉 수용은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고, 왜? 공익사업이니까.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의 토지와 주택 가격을 협상해가지고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보상에 관한 협의하는 겁니다. 언제? 고시일에 다음날부터.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일부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되든 뭐 토지 됐든 간에 분양받을 자를 위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돈 받을 자는 또 따로 또 나눠가지고 협상하는 겁니다. 언제? 요 고시일에 다음날부터. 얼마나 90일.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돈 좀 내가 구해볼게. 그래서 다음날 90일이야. 다 구해볼게. 아시겠죠? 다 내 구해볼게. 기다려. 아시겠죠? 예. 다 다음날 구해볼게. 90일. 그런데 돈 받을 자는 막 2억짜리를 3억 달라 그러고 4억 달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 그러니까 90일 이내 정한 날,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 욕심이 많아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시겠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것이 쌍걸 2번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얼마나 욕심을 내네.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내네. 수용 재결,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재결을 하든지, 아니 협상이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수용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든지 아니면은 매도 청구 소송하든지, 수용 재결 신청 내지는 매도 청구 소송인데 바로 법원에 소송 거는 쪽으로 하겠죠. 그죠? 예. 수용해봐야 안 될 거란 말이죠. 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일, 다음날 90일, 다음날 60일.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60일. 자, 6번입니다. 나오죠. 분양 신청을 받은 후에 자녀분이 있다. 그런 밑에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건축물 포함해서 보류 정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즉 뭡니까?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냥. 자, 두 번째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이건 합리적이고 균형이 있는 그 권리를 배분하기 위한 큰 틀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자, 먼저 2번에 쌍걸 1번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자, 사업 시행 계획서는 작성한다 그러고 관리처분 계획은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 씁니다. 자, 잘 봐요. 얘도 관리처분 계획도 공람시키는데, 얘 공람은 얼마요? 30일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자, 얘도 인가 가타 여부 통보가 있습니다. 얘도 통보했습니다. 얼마? 30일. 아시겠죠? 자, 사업시행 계획은 여기죠? 공람 14일이고요. 통보 60일이죠? 얘는 공람 30일 이상이고 통보가 30일 냅니다. 자, 좀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인가권자도 똑같아요. 누굽니까? 등이에요. 그렇죠? 절차는 같습니다. 쟤랑. 얘도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다 인가 받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경미한 사항이 있죠? 예, 얘도 사항의 변경은 뭐예요? 신고합니다.
참, 그리고 5월 초부터는 요약집인데요. 다 신청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인쇄소로 갑니다. 이거 한 번만 나와요. 나중에 오는 분들은 책이 없어요. 한 번만 딱 판매하면 책 없기 때문에 그냥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왜냐면 이거는 뭐 또 재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셔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뭐 책 팔잖아요. 없어요, 없어. 올해는 학원마다 다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원 건수만 딱 뽑습니다. 왜? 재고가 많이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참고하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그 인쇄소에 전화해서 몇 권 딱 할 겁니다. 자, 요거 아시겠죠?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어디냐면 그 2번의 맨 마지막 있죠? 쌍가로 1번 넘기세요. 쌍가로 1번 뒷장 390페이지 맨이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이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인데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한 가지 힌트 드리면 뭐 요약집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일종의 분양 계획이다. 첫 번째가 분양 설계구나. 그럼 거의요, 두 개인가 빼놓고 거의 80, 90%가 앞에 분양자가 다 들어가요. 보시면 분양, 그죠? 그 분양자가 안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만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문제 풀 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읽어준다고 또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건 좀 천천히. 그리고 자, 이래서 인가받고 고시되면 착수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쌍가로 2번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입니다. 원칙이 뭡니까? 저를 봐요. 개발법은 위지면 토수리환, 그렇죠? 정비법은 그 중에 3개만, 그 중에서 면이환, 이겁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3개입니다. 따라해요. 면이환. 요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한다 그 얘기죠. 예배. 자,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요거는 잘 보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기역.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지나치게 좁은 것은 넓히거나, 지나치게 넓은 것은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것이 개발법과 비교하면 증환지, 감환지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안 쓰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니은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 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그러니까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작은 건축물은 한마디로 뭡니까? 너 그냥 돈 먹고 떨어져라. 그 끝에 청산할 수 있다. 그만 현금으로.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 저러고 이런 거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었다. 분할된 얘기는 증가했다. 맞죠? 증가한 건 제외하잖아. 그러니까 제외하는 얘기는 토지나 건물로 안 주고 결론적으로 그냥 돈 먹고 내보낸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디귿 재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는 입체 환지의 그런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런 말 안 쓰더라도. 자, 리얼 분양 설계 나오잖아요, 분양 설계. 줄구세요. 자, 리얼은 별표예요. 제일 중요해요. 리얼. 언제 하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설립합니다. 저를 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언제? 만료일 기준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만료일 기준. 그리고 언제 미음. 자,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한 명이 한 세대가 하나 이상 내가 집이 주택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 줍니다. 아시겠죠? 내가 토지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 줍니다. 왜요? 사람이 한 명이 돼요. 한 명. 하나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공유 당연시 하나 주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주택 공급. 공유 당연히 1주택 공급이죠. 하나입니다. B는 뭐냐? 1주택 공급 예외. 그러니까 1주택 그 이상 준다는 얘기죠. A. 분명히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 동그라미 했어요. 아, 공유는 1주택이잖아, 1주택. 옆에 공유 1주택이지만 하나 주는 거지만 시도 조례로 공급을 따로 정했다면은 그 따로 정한 조례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한 개 주든 두 개 주든 모르지만 조례로 따로 정했다면은 그 따로 정한 조례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B는 뭐냐?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습니다. 3개였었어? 3개 줄게. 10개였었어? 10개 줄게.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줄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거예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 해당돼요. 여기는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간 아무래도 건물이 빼곡히 들어갔겠죠. 그죠? 이 안쪽이 뭐냐? 더 이상 건물 짓는 땅도 없고요. 땅도 없고 중심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과밀된 겁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나머지는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성장 관리 권역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자, 여기서는 개발을 못 합니다. 개발을 제한시키기도 하죠. 여기 개발 안 돼. 숲풀이 안 돼. 자연 보존 권역이에요. 요 세 가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겁니다. 쓰면 또 외울까봐. 그래서 그냥 과밀 억제 권역이 뭐요? 아닌 지역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일치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라고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원칙은 하나 주는 건데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2개면 2개, 3개면 3개, 10개면 10개. 요거죠. 하지만 요거요. 투기 가열 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투기 가열 지구 안에서 무조건 하나. 조정 대상 지역도 무조건 하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은 참고하시고 외우지 마세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요건 들어봤잖아. 요거 어디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획할 때 배우잖아. 그죠? 기억나죠?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열려주고 싶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자연 보존 권역이 있어요. 10만 이상. 그죠? 예. 보여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 성장 관리 권역은 이제 아직 개발 안 하고 이제 개발할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다 주라고 얘기죠. 다만 요 2개 지역만 빼놓고. 두 번째, 만약에 성장 관리 권역이다. 과밀 억제 권역이다. 내가 아파트 권역은 재건축 아시겠죠?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요. 들어봐요. 이 안에서는 바로 3주택까지 가능해요. 3주택. 아시겠죠?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3개가 가능해요. 다만 여기도 투기 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됩니다. 1주택이에요.
자,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메뉴에 D 요거 얘기야. 그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몇 가지? 3주택까지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로 안에 투기 가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만큼은 그러하지 않아야다. 여기서 무조건 1. 요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와요. B, 가로 2번. 앞에 근로자 숙소, 공무원 숙소 포함해서 기숙사 용도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습니다. 저를 볼까요? 만약에 학교 기숙사입니다. 공장 기숙사예요. 종전에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시 재건축합니다. 정비사업해요. 그럼 다 줘야지 그거를. 하나만 주면 어떡하라고, 직원들 어떡하라고, 학생들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 등 공공시행자는 지 멋대로 다 가져가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디귿. 가격의 범위. 가격. 내가 옛날에, 저를 봐요. 전에 내가 있던 토지와 건축물, 만약 재개발이다. 재개발인데 관리처분 계획한다, 가령. 그러면 내가 토지 가격 또는 주택 가격 합치니까 한 8억대. 면적도 많아. 그래서 그 범위를 쪼개가지고 2주택 가능하다. 8억짜리 받는 것이 아니라 4억짜리 두 개 한다. 이런 식으로. 3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이렇게. 어차피 하나 받나, 쪼개받나. 그죠? 받는 건 같은 거잖아, 일단은. 보시면 그겁니다. 가격 범위 또는요, 끝에 면적 범위. 가격이든지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나누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때의 1주택은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해해요? 자, 이게 더 인기 있겠죠, 서울에서는. 그죠? 예.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일, 이건 맨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 안 돼요. 아시겠죠? 알선도 안 돼요. 매매도 안 돼요. 아시겠죠? 증여도 안 돼요. 다만 상속은 가능하죠? 상속은 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이제. 자, 다른 것들은 뭐 지금 됐고요. 쌍가루 5번 1번이 공남, 요거 공남 위에 거 30일 이상. 동그라미 2번이 인가 가타여부 통보 30일 이내, 그 얘기입니다. 자, 넘깁니다. 동그라미 4번은 여기 있죠? 인가 받으면 뭐 하라고요? 인가 받으면 고시해라, 이 얘기야. 인가 받고 고시해라. 쌍가루 6번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당연히 여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이거는 뭐 틀리게 나온 게 아니라 가끔 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는 내용이 여기 많이 없어요. 요거 요약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요약 할 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어요. 자, 동그라미 5번 줄 끄세요. 자, 시행령은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여기 뭐 이것이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6번에는 니은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에 볼게요. 니은 정도 넘깁니다. 자, 3번 메뉴에 관리처분 계획에 고시효과 등등이 있는데요. 1번 별표합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봐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잠깐 보류. 2번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입니다. 1번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입니다. 달성할 수 있으면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발법도 마찬가지잖아. 개발법도 임대료 현금 청구 있지만은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은 임대료 현금 청구조차도 필요 없다. 그냥 계약 해지, 권리 포기 같은 뜻입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내 전세 보증금 돌리도 그거잖아.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보증금 1억에 월 100이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보증금 1억 돌리도 그 얘기잖아. 그 얘기야. 이거 협상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야 소유자야 임대인이야 빨리 돈 내놔. 거의 100명 중 거의 100명이 없다 그래요. 왜? 다 썼어. 쓰고 난 다음에 보통 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 받아주잖아 이렇게. 돈이 있겠어? 없지. 근데 돈을 안 주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중간에서 대신 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전세 보증금 등등 누구한테? 금전 반환 청구권입니다. 보증금 돌리도 그 얘기죠.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원칙은 뭔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뻔하니까. 그런데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3번에 네가 줄 보증금 1억 원 내가 주었다. 빨리 갖고 와. 라고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구상할 수 있다. 구상. 4번은 돈 없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네가 받을 토지 건축물을 뭐라고요? 대지 건축물 압류. 압류 동그라미 하세요. 압류할 수 있다. 이 압류는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하지 않아도요. 아시겠죠? 왠지 압니까?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을구. 그렇지. 근데 압류는 어디서 하면 압류는? 압류는 갑구에 하는 갑구에. 아예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거거든. 이게 더 세거든요, 이것이. 압류하는 것이.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압류가 더 세다. 소유권 외의 권리보다도 소유권의 권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센 겁니다, 압류가. 5번, 적용 제외. 줄 거세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때죠, 요때. 자, 여기, 이렇게. 인가를 받으면, 물론 이제 고시는 알려주는 거니까, 인가 받으면은 이제 고시만 하는 순간 이제 착수합니다. 그렇죠? 착수하면은 사람들이 다 집 비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나가는 게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나갈까요? 세입자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돈 내놔! 이사 비용 내놔! 안 나갑니다. 야, 근데 이사 비용은 커녕 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나 여기 이사 온 지 1년 됐거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1년 남았거든? 나 개길 거야. 요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다 무효. 그 얘기예요. 자, 읽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받으면은요,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 간에서는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보호법 전부 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가 받는 순간 모든 계약은 취소, 무효. 아시겠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가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철거식입니다. 인가 받으면은 고시까지 안 갈지라도 인가만 딱 떨어지면 여기 자, 인가만 딱 떨어지면 1. 원칙 철거 시작. 예외 있어. 예외. 여기 인가 전 인가를 받아야 철거합니다. 철거는 곧 공사 착수니까요. 그죠? 그러면 예외 뭐냐? 인가 받기 전에도 일찌감치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그 얘기잖아요. 먼저 박스 하나 봐요. 박스 안에 1번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2번 폐공가 빈집의 밀집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들, 즉 그 동네 불량배들, 일명 양아치들이 속을,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불량배들. 범죄에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특히 이런 경우는 뭡니까? 재개발 지역이죠. 그죠? 재개발 지역.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잘 안 살아. 막 이상해요. 똑같은 벽돌로 지은 철골로 된 벽인데요. 그걸 만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면 튼튼하다고 안 살면 이상하게 흔들려. 희한해, 그죠? 사람 살면은 튼튼하다니까요. 빈집으로 냅두면은 예, 희한하게 그게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죠.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럴 때는 다시 그 위에 박스 2번 갑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 줄구세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받고, 야, 네 건물인데 혹시나 무너져갖고 다치면 네가 물어줘야 돼. 그죠? 두 번째, 시장 문서 등의 받아서 위험하니까 인가받기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할지라도 밑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줄 거예요.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권리 의무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 제한을 읽어주세요. 요럴 때는 철거하지 마라 라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언제 하냐? 일본에 밤에 어두운데 하다가 철거하는 사람이 다치겠다. 그죠? 지금 막 야 철거하자. 2번 태풍 불고 지금 호우 대설인데 이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마라. 자, 넘깁니다. 6번의 시기 조정입니다. 조정. 1번. 자, 밑에 줄 거세요. 특광도 줄 거봐. 첫 번째 줄에. 특광도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광도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끝에 심의 거쳐. 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든 관리처분계획 인가든 줄거세요. 그 시기를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뭐라고요? 시군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마지막 줄. 이때 시군구는 얼마? 그죠? 그죠.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1년 이내에 하라는 1년을 넘기지 마라. 그 얘기죠. 아무리 조정하더라도. 2번은 뭐냐? 첫 번째, 특시특도는 본인들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 번째 줄 끝에 심의 거쳐서 특시특도는 본인이 직접 심의 거쳐서 네 번째 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끝에 심의 거쳐서 본인이 직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요거는 그냥 5개 지문 중 하나 지문 정도 나올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 합시다.